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북한의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이 입장이 달라지죠. 입장이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한번 좀 잠깐 해주시죠. 김일성은 어떻든지 간에 말하자면은 반쯤 한 손 들고서 그러니까 전체 항복은 안 하더라도 이 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한손 좀 들어가지고 안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개방이든 아니면 개방 정도는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 통 큰 구상 같은 것들을 이건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김정일이는 기껏 그 어릴 때 아버지 그 수발 들어서 만들어가지고 군하고 군과 당을 다 장악을 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한 손 들고 자기들이 생존할 수 있는 담보 조치가 없으면은 지는 말하자면 이제 황이 되죠. 인생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실존적인 위험, 내가 죽을까 살까라고 하는 김정일 입장에서는 그 실존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게 아버지 국가야. 절반은 내가 지분 있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절반 이상을 생각했지. 당과 군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뭐 그깟 뭐 그래서 김일성이가 이제 94년도 여름에 이상하게 죽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왜냐하면은 이제 이 93년에 우리 내부에서 1993년 저 김영삼 정부 때 또 그것도 얘기죠. 내부에서도 선택을 쳐줍니다. 네. 취임사에서 어떤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평양하고 뭔가 통일전선이라도 할 듯한 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니까 정일이가 아버지 이 공동선언을 했는데 IAEA 사찰 이거 적당히 하다가 내보내고 합시다 이래가지고 IAEA 사찰단 내보내고 그냥 바로 NPT 탈퇴를 하고 핵 위기를 만들어 버렸죠. 그건 김정일이적.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아버지 못 믿으니까 아버지가 그 자꾸 남쪽이랑 틀락을 그러고 클린턴은 막 뭐 서지칼 범ing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이 시적절한 때 의문사하는 거지. 그렇죠. 누가 어떻게 뭐 의문사하게 되는지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이 택한 거를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뭐예요? 워밍업. 그러니까 결국은 굶어 죽어도 좋다. 핵노선 가겠다. 그렇죠. 그걸 택한 거죠. 핵노선 가고 굶어 죽어도 좋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네, 그거죠. 나의 생존이 곧 핵이다. 국가의 생존이고 민족의 생존이다. 그렇죠. 뭐. 그거죠. 그래서 이제 거죠, 뭐. 그 간단하게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지금 이제 또 단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일단 아직 안 변했다고 치고 몇 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단계입니다. 1단계는 워밍업. 2단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게 이제 94년 아버지 김일성 죽고 제네바 협약 때부터 제네바 합의부터 시작해서 2008년 저기 중국 베이징 올림픽까지 그때가 워밍업. 그다음에 2단계는 2008년에서 12년 이때 미사일이 후진타오 2기 때네. 2기 때죠. 시진핑이 실세가 된 때. 그다음에 3단계는 아주 완전히 이제 이 평양의 불꽃놀이 핵과 미사일의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13년 지금까지죠. 그러니까 시진핑 시대. 시진핑 시대. 그 한번 그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자, 첫 번째 1994년에서 2008년까지는 워밍업은 중국 이 단계에서 이제 그 2006년에 1차 핵실험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중국은 정말 기적적인 번영을 합니다. 엄청난 성장을 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특히 2001년도에 WTO에 미국의 후원을 받아서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세계의 공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 철저하게 또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국 중미 그 협조를 하면서 일종의 등소평에 의한 도광양회죠. 어둠 속에서 빛을 감고 이제 미국에 잘 협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잠깐 화면 보면은 저희 이제 조 박사님이 갖고 있는 개념은 뭐냐면 북핵의 그 북핵 미사일의 그 진화 패스가 이 중국 굴기랑 싱크로율이 100%다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왜? 그러니까 헷갈리거든. 싱크로율이 100%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1차 핵실험이 2006년인데 저 2006년이
중국이 WTO 가입해가지고 고도 성장을 막 하고 있어. 해서 이제 막 힘이 막 좋아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결국은 1994년에서 2008년까지 중의 시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북한의 의도를 아는 거야. 그런데 2000년, 2002년, 2000 뭐 요때까지는 북을 도와주고 싶어도, 네. 올림픽 때문에. 아니 올림픽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미국한테 밑보이면 골로 갈 것 그러니까. 같으니까 내놓고 못하다가 독일보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북한테 핵과 미사일을 좀 줘도 될 것 같아 하니까 그 워밍업 시기에 말에 파바박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파바박 밀어준 거예요. 근데 2008년 이전에는 한번 이제 그 노무현 정부 시기에 네, 2006년입니다. 말하자면 핵실험을 하죠. 네. 한데 뭐 그냥 뭐 허망하게 실패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미사일은 계속 발전하죠. 계속 발전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008년부터 2012년 인데 이게 이제 후진타오 시진핑 양두 체제거든. 그렇죠. 주석은 후진타오인데 차기는 시진핑이야. 근데 실세와 그다음에 시진핑은 실세. 그다음에 후진타오는 레임덕. 그렇죠. 이 양두 체제가 되는데 이 양두 체제 때 특징이 뭐냐면 한 번에 핵실험이 있었고 2차. 그다음에 미사일에서 상당한 진척이 있어요,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08년에 화성 미사일 최초의 ICBM 미사일이 전시돼요. 전시되죠. 예, 전시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제 시진핑이 2012년 말에 이제 당에서 총석이 되고 2013년 초에 주석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불꽃놀이가 이제 하죠. 그 한번 쭉 얘기를 해 주시죠. 그게 제일 결정적인 게 2013년 3월 12일. 2월 10일. 그게 우리 대통령이 25일. 우파 대통령이 이 출범하기 13일 전에 3차 핵실험을 하는데 이게 성공을 해요. 성공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공하리라 상상도 못 했거든. 1, 2차는 실패했거든. 네, 3차가 성공하고 그때가 후진타오 또 취임할 때 시진핑이 국가주석 12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하는 거는 12월 달인데 이미 그 전해 12년 연말에 이 당을 다 장악을 합니다. 그 전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 우리 정부 변화에 맞추어 가지고 나는 오히려 거꾸로 시진핑 맞춰서 시진핑에 맞추어서 그걸 하고 또 박근혜 시기에 대한 일종의 이 말하자면은 인질 효과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4번의 핵실험을 하는데 다 성공하죠. 진전입니다. 다 성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핵실험, 그다음에 수소폭탄. 그러니까 서머뉴클리어. 서머뉴클리어. 그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작아져요. 작아지고. 그다음에 소형화. 소형화가 소위 소형화되고 사용 가능한 핵을 만들었다고 해서 거의 핵 무력 국가로 선언하죠. 선언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보면은 2013년에서 2013년 초에서부터 2017년 말 이게 시진핑 일기거든. 일기죠. 일기 때 북의 핵과 미사일 전력이 어느 단계를 넘었었죠. 문턱을 완전히 넘었죠. 근데 이 시기가 뭐야? 이게 시진핑이 대국 굴기 선언하고 미국과 맞짱 뜨겠다는 미국과 맞짱 뜬다 그러고 1대1로 펼치고 중국 제주 2025 펼치고 이제 미국이 이제 우습게 보고 이때라고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다니까. 그렇죠.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시진핑의 그러니까 중국의 대국 굴기와가 중국 굴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근데 이게만 핵만 그런 게 아니라 미사일이 또 똑같죠. 왜냐하면은 실제 정말 사용 가능한 탄두를 다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과연 평양에서 이 시기에 정은이가 이걸 자력으로 생산을 했을까? We doubt it. 자, 그러면 이게 3단계인데 이걸 3단계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트럼프 때 이제 크게 트럼프가 2017년에 야 임마 그럼 진짜 너희 조지는 수 있어. 그래서 트럼프 때 이제 미중 전쟁 딱 붙으면서 일단 또 수면 아래 들어가죠. 일단 핵실험 그게 4단계야. 그러니까 핵실험은 더 이상 진행 안 하면서 미사일만 가끔씩 쏘죠. 이제 그 상태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가다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또 와장창 쏘잖아 미사일을. 네, 아직 그렇죠. 핵실험 안 했지만 이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지금 4단계 진행 중이야. 4단계가 진행해다 난 끝났다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5단계로 조금 있으면 들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앞에서 봤듯이 이 4단계는 뭘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핵하고 북한 핵하고는 싱크로율이 100%라고 하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전제가 100%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국 굴기가 트럼프에 의해서 한번 되게 된통 당하고 나서는 이제 핵 안 까고, 가끔 미사일만 띄우는. 잘못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말하자면 이제 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4단계가. 그럼 미사일만 고도화시키고. 근데 이제 간보고 있는 게 이쪽에 지금 여전히 트럼프 때부터 저기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즉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감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상황에서도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국제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크게 그 말하자면 타격을 안 입을 정도에서 계속 간을 보면서 자기들 말로는 핵미사일 고도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고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은 저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쿨링 다운 하는 그런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이 4단계를 크게 봐주면은 2018년 이제 시진핑이 2018년이 이제 그 국가조섭 2기죠, 2기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우크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가 4단계라고 봐요. 그렇게 되겠죠. 우크라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우크라 전쟁 끝나고 나면 지금 미국은 우크라 전쟁 끝나기 전에 중국 목줄 채울 건 다 채워놓거든. 다 채워놓거든. 그러면 너희 러시아랑 힘 잘못 합치면 너희 죽여버릴 거야. 이 소리에 지금 저게. 너희 우크라 전쟁 끝난 다음에 러시아랑 너희 힘을 합쳐 너희 둘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작업을 다 해놓고 있다. 이제 목줄 채우고 지금 팔 다 꺾어놓고 난리가 아닌데 그러면은 이제 5단계로 들어가는 거지. 우크라 전쟁 후부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상 우크라 이제 4단계 이제 끝에 이르러서 이제 진핑이 아재가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기 취임하면서 축포 한번 쏜 거야. 이제 그렇죠. 작년 말 올해 초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찬란한 축포 이런 거를 보고 저는 땡처리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5단계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보세요? 5단계 들어가면은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은 그다음에 중국은 일단 미국한테 상당히 무릎을 꿇은 상태가 될 거예요. 겉으로는. 자, 그러면은 5단계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도발 대응도 거의 이제 청산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겁니다. 청산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코가 석자니까. 그럼 지코가 석자니까. 경제 원전 못 주고. 네. 그 다음에 핵미사일 부품을 잘못 밀었다간 이미 미 의회 조사 보고서가 야 이거 다 중국 부품, 중국 기술이야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부의 미국이 중심이 된 외부의 강제든 혹은 시진핑 국내적인 여러 가지 그 몰락, 그 내부적인 원인이든 간에 그러니까 중국의 몰락, 시진핑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의 쇠락. 그것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도발 대응이나 혹은 북한이 말하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평양을 데리고 국제적인 게임의 말로 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아마 손절이 그러니까 손절 폐업이네. 손절 폐업이죠. 상황은 손절 폐업으로 가는데. 자, 그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결국 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객사가 고객이 이제 고객 겸 두목이 야 너희한테 앞으로 기술 부품 잘 못 줄 것 같고 또 너희 경제 원조도 잘 못 해주겠어. 하고 이제 두목 겸 고객이 좀 거리가 멀어져. 북한 입장에서는 일편단심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무슨 초이스가 있는 거야 이게? 일편단심을 하면은 일편단심은 생각은 아마 추호도 없을 겁니다. 북한은 뭐 이 소위 중소분쟁 이후부터는 계속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수혜를 받아왔던 경우인데 지금 중국이 마지막 이제 손절 쪽으로 갈 상황에서는 지금 평양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국가를 매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미국에. 그렇죠.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는 그것도 명분도 됩니다. 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저것들이 매각해서 자리를 떠줌으로써 이 자유조선. 그러니까 이완용 본받기 운동이 나오겠네. 민족의 영웅 이완용. 그렇죠. 근데 이제 한 가지 그거는 비극이 아니고 희극이 그러니까 아주 행복이 될 수 있는 거는 행운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완용이는 그렇게 해서 일본한테 주권을 주는 건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대한민국한테 오는 거죠. 오는 거죠. 예,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가 지원해주다가 보호령으로 키워줘야 돼. 그렇죠. 보호령으로 자치 능력 키우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해방하고 안정화시키고 북한을 자유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 상태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자치 능력 키워주고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국가 연합이 됐던 들었죠. 연방이 됐다. 아마 연방이겠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쭉 보니까 굉장히 북한 핵에 작용하고 있는 국제정치적인 것, 우리 오늘 국내적인 걸 별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국제정치적인 역할이 그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회고가 되고 결론은 결국은 국가 매각적으로밖에 길이 없다. 아니면은 김일성 집단의 결론은 국가 매각, 체제 매각. 그렇죠, 체제 매각이고 아니면 내폭을 하든지. 내폭 에너지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핵이 중핵이라는 거는 결국 중국의 굴기, 중국의 그 위세와 북핵의 발작 진행 과정이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제일 처음을 만약에 1994년 그 김일성이 의문사안회를 기점으로 잡으면 1994서부터 2007 말까지가 워밍업 시기. 그 다음에 시진핑이 실세로 뜬 2008서부터 2012 말까지가 2012 말까지 후진타오 2기. 그 다음에 시진핑의 실세와 후진타오의 레임덕화가 일어난 때가 물 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던 시기. 그래서 이제 워밍업 때 한 번 핵실험했고 저것 때 한 번 핵실험하는 거죠. 후진타오 2기 때. 그러니까 이 양두 체제죠. 후시 양두 체제 때. 그 다음에 이제 벌써 2013년 시진핑 1기가 되면 이제 그 해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가 돼요. 이미 힘이 달라져. 그러면서 미국을 들이받기 시작할 때거든요. 2013년 시진핑 1기가. 그렇죠. 그러면서 시진핑 1기 때 처음으로 핵이 성공하고 수소폭탄 성공하고. 그러니까 핵실험 3차, 4차, 5차, 6차. 4번이죠. 그러면서 미사일 급격히 발전하고. 미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게 2013에서 2017. 그 다음에 2017년에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패기 시작하니까 또 물밑으로 딱 엎드려가지고 2018년부터 물밑으로 엎드려서 또 물밑 자맹 중 자맹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제 시진핑 3기 축하포 쏴야 되니까 이제 또 엄청나게 마지막 발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는 이 사기 그러니까 2018 이후서부터 쭉 이어지는 사기는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때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나서 5기가 되는데 5기 때의 북한의 선택은 사실상 국가 매각밖에 없다. 체제 매각. 한 번 더 문제의 엔딩 게임이 그때 일어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